네, 97페이지에 행정규칙이랑 아까 법규명령 정의했던 거랑 비교해 보세요.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고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 법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거,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외부적 구속력이 없는 거.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행정규칙이라고 하게 되고, 법규명령이라고 하게 되면 법규명령은 있잖아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법규 알겠어요? 정상적인 거 법규 가지고 생각하시고, 행정규칙은 행규 이거 가지고 생각하시고, 중간에 2번 3번은 우선 유보해 놓으시고, 내부적 구속력과 함께 외부적 구속력이 인정이 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부적 구속력은 법규명령에도 있고 행정규칙에도 있고 당연히 인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공무원은 무엇이든 다 준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규명령은 무엇까지도 인정이 된다. 외부적 구속력까지도 인정이 된다. 요게 차이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행정규칙은 오직 내부적 구속력만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법규, 행규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내용이 관리의무에 대한 사항인지 아니면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인지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관리의무에 대한 사항은 원래 누가 정해야 되는 거야? 국회가 정해야 되는 거야. 국회가. 그러니까 법규명령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위임이 있어야 된다. 위임, 수권 같은 말입니다. 수권이 있어야 된다. 수권. 그것을 행정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수권, 권한을 주어야 된다. 위임을 통해서 권한을 줘야 된다. 그러나 행정규칙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정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수권이 없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냥 자기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가 정할 문제는 아닌 거거든, 원래부터.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가 없습니다. 조직규칙, 영조물규칙, 규범해석규칙 뭐 이런 것들은 우선은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더 헷갈려질 수 있어. 그래서 행정규칙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냐면 기본적으로 재량준칙입니다. 재량준칙. 재량권 행사의 기준입니다. 재량권 행사를 행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재량준칙이 있고 그 재량준칙의 내용 안에는 뭐가 포함돼요? 가중요건이라는 게 포함된다. 가중요건. 그래서 한 번 잘못하면 3개월 영업정지를 하고 두 번 잘못하면 똑같은 잘못이야. 똑같은 잘못을 횟수를 계속하게 되면은 반복하게 되면 요번에는 6개월 영업정지를 하고, 만약에 3번 잘못하게 되면 그러면 아예 허가를 취소해버리고, 이런 게 바로 가중요건이야. 그런 게 가중요건이야. 어렵지 않죠? 원래 이것도 재량권 행사의 내용이잖아. 재량권 행사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잘못을 2번 했어요. 1년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쳐보세요. 처음에 3개월, 6개월, 아예 취소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두 번째 잘못했을 때도 얘는 사실은 영업정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다고 하게 되면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결국 가중요건도 재량준칙의 내용입니다. 재량준칙의 일부 내용이다. 앞에서 법규명령에 법률대위명령이라는 거 있었지. 법률대위명령. 법률대위명령은 뭐였어요? 법률 종속명령에 반대되는 말이었죠. 법률종속명령은, 법규명령은 법률의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라는 것이었어. 근데 긴급조치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긴 하지만 그것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뭐예요? 법률대위규칙이에요. 법률대위규칙인데 이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칙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네요.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야. 여기엔 법률이 없어요. 법률이. 법률요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 법률요보가 뭔지 기억나죠?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법의 근거가 따로 없는 겁니다. 법령에 의한 규율이 없거나 지나치게 포괄적 규율을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불충분할 때, 규율이 없다 생각하세요. 규율이 없다. 규율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규칙은 만들 수가 있거든. 이런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면 되겠다라고 그 기준을 정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률 대위규칙인 게 아니라 법률을 대신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대위라는 건 대신하는 거예요. 아까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거고, 이건 법률을 대신해서 규칙을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구별할 수 있겠죠? 예, 문제에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예, 첫 번째 아예 전형적인 행정규칙이에요. 행규.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형식도 실질도 전부 다. 형식은 뭐가 아니야?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니다. 알겠지?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니다. 예, 훈령, 예규, 통첩, 지침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도 관리 의무에 대한 사항이 아닌 겁니다. 관리 의무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러면 당연히 행정규칙이겠죠? 예, 진짜 당연히 행정규칙인지 한번 봅시다.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비법규성설. 이거는 법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외부적 구속력이 있어야만 법인 거지. 근데 외부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규가 아니다.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통설 판례입니다. 이게 통설 판례. 그 다음에 내부 법규성설이라는 게 있어요. 내부 법규성설. 이게 문제가 제일 잘 안 나와. 준법규성설하고 외부 법규성설까지는 문제로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내부 법규성설은 예, 서강대 정하준 교수님 혼자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부적 구속력만 있어도, 그러니까 내부 법규라는 이름을 하나 붙인 겁니다. 내부적 구속력만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 내부 법규라고 불러. 그러면서 이것도 법규명령의 일종이라고 취급을 해버리는 거야. 하지만 외부적 구속력 인정 안 되는 건 여전히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규범성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내부 법규는 재판규범성 인정 안 돼. 외부 법규만 재판규범성 인정시켜주는 거야. 재판규범이 뭔지 기억나죠? 외부적 구속력이 있으면 외부에 누구가 포함돼? 법원이 포함되지? 그러면 법원은 이에 따라서 그 처분이 적법인지 위법인지 판단할 거 아니야? 예, 그때 내부 법규는 사용하지 않아요. 내부 법규는. 아,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 그치? 아무 차이가 없죠? 위에 있는 비법규성설하고 뭐 큰 차이가 느껴지나? 아니죠. 그냥 법규라는 관념적 범위를 넓혀놓은 것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재판에서 사용하는 법규는 외부 법규로 예, 한정하는 것은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준법규성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헌법재판소 입장이에요. 헌재는 준법규성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의 이런 입장 차이를 비교해서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예를 들어서 행규의 상황입니다. 노동부 예규 사건. 이런 사건에서 그것을 법규명령이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행규 상황인데 형식도 실질도 다 행정규칙인데 그걸 굳이 또 법규명령이라고 인정을 하고 싶어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법규명령이라고 하게 되면 구속력을 갖잖아요. 구속력을 갖게 되니까 공권력 행사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 요건 한번 생각해봐요. 헌법소원 심판. 헌법재판 중에 헌법소원이라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 헌법소원은 어떨 때 제기할 수 있어? 국가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두 번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성이 인정되고. 세 번째, 다른 구제 방법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보충성 원칙. 다시 세 개 뭐뭐뭐 있다고요? 국가의 공권력 행사 불행사. 두 번째,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세 번째, 보충성 원칙. 예, 암기와 이해는 항상 병행하는 겁니다. 병행하는 거예요. 이해 다 하고 나서 암기해야지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돌아가실 때 네, 아직 이해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이해는 여러분들이 끝끝내 안 되는 경우들이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암기하고 이해는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국어는 이해돼요? 국어는 좀 이해가 되나?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영어는 이해가 돼요? 한국사는 왜 그랬는지 이해가 돼?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네.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건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아닌 이상 이해가 안. 이거 학설 대립잖아요. 학설 대립도 똑같아. 이해가 안 돼요. 안 되는 부분들이 현재 저도 존재하고 있고요. 똑같은 학설인데도 불구하고 교수님들마다 이 학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거다 저거다 요거다 그거다 서로 달리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너가 생각하는 건 뭔데? 저는요 문제 나오는 방향에 맞춰서 학설의 내용을 담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렇게 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준법규성설, 비법규성설, 내부법규성설도 똑같은 학설명을 쓰면서 또 교수님들 중에는 학설명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같은 학설인데도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진짜 이 주장을 했던 사람과 대화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랑 암기는 언제나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준법규성설을 취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인데도 불구하고 법규 명령으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뭐로 인정될 수가 있다고? 공권력 행사로 인정될 수가 있다고. 공권력 행사로 인정이 되면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일 많아진다고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일반 법원, 대법원 쪽하고 헌법재판소 쪽은 언제나 세력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내가 관장한다 이거예요. 너보다 내가 힘이 좋다. 항상 이렇게 대법원하고 헌재하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대법원 뭐래? 비법규성설 입장 취한다고요. 이건 법규명령 아니야. 이렇게 하면 공권력 행사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헌재 너는 이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사건은 넌 못 가져가 임마. 이렇게 되는 거야. 못 가져가. 막아버리는 거지. 근데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법규명령이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이 사건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알력 다툼하는 거야. 알력 다툼. 그러면 준법규성설은 뭐를 매개로 하는 거라고 돼 있어? 자기구속원칙. 우리 자기구속원칙 배웠잖아. 그렇죠? 되풀이되어 반복된 관행이 있으면 행정부는 그 관행에 구속이 돼서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똑같이 또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 관행이 만들어질 때 기본적으로 뭐가 베이스 깔려 있었어? 재량준칙이 깔려 있었잖아. 재량준칙이. 그쵸? 재량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거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집행을 하다 보니까 행정관행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관행이 A라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가고 B라는 방식으로 재량권 행사를 하게 되면 그건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돼서 위법이 된다는 말인 거잖아. 그치? 네. 그랬을 때 자기구속원칙이라는 불문법에 위반돼서 위법이라고 보지를 않는 거야. 헌법재판소는. 결국 그거는 그 재량준칙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자기구속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재량준칙에 위반돼서 위법이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헌법재판소 입장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자기구속원칙이라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돼서 처분이 위법해지는 거지 이 행정규칙에 위반돼서 위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가 되세요? 여기서는 대법원의 입장이 우월합니다. 대법원의 입장이. 비법규성설의 입장이 타당하고 학설도 이쪽으로 다 귀일돼 있어요. 헌재는 지금 좀 우기고 있는 거예요. 우기고 있는 거야. 자기구속원칙이라는 것을 들이밀면서 이 행정규칙을 아예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해버리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 입장 기억할 수 있지? 헌재는 어느 입장이라고? 준법규성설. 준법규성설의 입장이라고. 그 다음에 외부법규성설 보게 되면은 행정부도 아예 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부도 법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행정부가 만든 것도 다 법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외부법규성설이에요. 외부법규성설은 위에 있는 내부법규성설과 비교했을 때 외부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법규명령이라는 뜻인 거예요. 외부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얘네들도 왜 이런 주장을 왜 하는 거예요, 또? 이 학설 보고 이렇게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돼.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알겠지? 이탄 쓸데없는 걸 왜 배워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네, 나도 힘들어. 나도 이분들 이르는 거 싫어. 네, 뭐예요? 이거는 대통령도 민주적 정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대표자지만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자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도 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외부법규성설이에요. 물론 이름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나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럼 국회가 행정부가 돼가지고 행정권 발동하면 안 될까? 또 그건 또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요. 외부법규성설은 이건 지나친 입장인 겁니다. 판례를 보게 되면 훈령 형식이 뭐예요? 행정규칙의 형식이지.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그 권한 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바라는 행정명령으로서 여기서는 행정명령이라는 표현 썼네. 그치? 행정명령은 행정규칙이랑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만 구속력을 미치기 위해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훈령, 예규, 통첩, 지시, 고시, 각서 등의 사용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뭐는 아니에요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의 명칭은 아니잖아. 그치? 예, 불구하고 공법상 법률관계 내부에서의 준거할 준칙을 정하는 데 그치는 거다. 내부적 구속력만 인정되는 거다. 내부적 구속력만 인정되는 것이지 대외적으로 어떤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다. 오케이. 대외적 구속력, 외부적 구속력 말하는 거지. 외부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이거를 법규명령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행정규칙 형식 행정규칙. 행규하고 있는 겁니다. 행규. 비법규성설의 입장을 취한다. 그럼 하나씩 한번 비판해 보세요. 첫 번째, 내부 법규성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법규의 범위를 관념적으로 넓힌다고 해서 뭐 그렇다고 뭐 바뀌는 게 있어? 실익이 없잖아. 항상 논의를 할 때, 논쟁을 할 땐 실익이 있어야 돼요. 이 논쟁에서 누가 이겼는지에 따라서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 무엇이 바뀌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논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논점에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전부 다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건 논의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건 논의의 실익이 없어요. 내부 법규성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비법규성설과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건 뭐야? 우리가 관심 갖는 거는 법원이 재판을 할 때 이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A라는 잘못을 하게 되면 1월에 영업정지를 하기로 했어요. B라는 잘못을 하게 되면 2월에 영업정지를 하기로 정해놨어. 행규로. 이 내용으로서 행규에는 재량준칙이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죠? C라는 잘못을 하면 3개월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얘가 A라는 잘못을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잘못을 했는데 행정청이 1월에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3월에 영업정지를 한 겁니다. 위법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네, 분명히 자기들 내부 매뉴얼에는 행규 내부 매뉴얼에는 이럴 때 1개월 영업정지 하라고 써 있는 거야. 근데 행정청이 하면서 1개월 영업정지를 안 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동작구청장이 처분을 하는데 말이야. 갑이라는 사람이 동작구 주민인데 A라는 잘못을 했어. 근데 분명히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령에는 뭐 총리령에는 대통령령에는 1월에 영업정지를 하라고 써 있는데 얘가 3개월 했어. 그럼 그것만 가지고 위법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게 과연 그게 법규명령일까 아닐까를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유라고요. 이해가 되죠? 이걸 법으로 보게 되면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미치게 돼. 그러면 법원은 이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재판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고소송 처분이 적법이냐 위법이냐에 대한 문제란 말이야. 거기에 위반된 것만 갖고 바로 적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행정규칙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 행정규칙으로 보게 되면 법이 아니잖아. 법이 아니니까 그거를 준수했다라고 해서 바로 적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걸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위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준수했냐 위반했냐 이거 가지고 결단 나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규명령이냐 행정규칙이냐 우리가 구별해야 될 실익이 있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법규성설.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해지는 것이지 행정규칙에 위반돼서 위법해지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구속원칙은 뭐가 됩니까? 자기구속원칙은 법이 아니고 그냥 수단 이렇게 되는 거잖아. 행정규칙을 법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잖아. 그럼 비평신자 목동 무실사에 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법이라고 했잖아요. 불문법도 법이라고 했잖아. 법률 우위 원칙에서는 성문법원에 위반되는 것뿐만 아니라 불문법원에 위반되는 것도 위법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이게 법인 거예요. 만약에 이 행정규칙을 법으로 봐버리면 자기구속원칙은 자기 역할이 없어요. 자기 역할이 없으면 그거는 법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구속원칙이 법이라면 이게 법규명령이 아닌 거죠. 우린 자기구속원칙을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법이라고 배웠잖아. 그치? 그럼 이건 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둘은 같이 양존할 수가 없어요. 병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는 관계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 비법규성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입니다. 우리의 행정 입법에 우리나라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데 이런 얘기 했었나? 우리나라 행정 입법의 역사. 맨 처음에 행정부에서 훈령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행정 입법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법이 아니야 라고 하고 나서 그냥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존심이 상해갖고 내가 공무원이 왜 됐을까 자괴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을 했냐면 부령이 등장을 했어요. 장관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부령의 형식으로 행정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대법원이 이번에도 거기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찢어버렸어요. 지금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번엔 누가 나섰어요? 대통령이 나섰어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행정규칙을 만들었어요. 형식이 대통령령입니다, 지금. 네. 근데 여기서 대법원이 이것까지 무시를 해버리게 되면 일이 복잡해질 것 같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까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집행명령이라는 거 있죠. 그냥 A4 용지 쓸 거야, B5 쓸 거야. 이딴 거 정해도 법규명령이잖아요. 그렇죠? 헌법이 인정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헌법이 인정하면. 저딴 거 정해도 그런 건데 지금 내가 재량준칙을 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섰는데 이것까지 부정을 해버리면 뭘로 만들려고 들겠어? 법률로 만들려고 들겠죠? 자기 소속 정당 막 들쑤셔가지고. 그러면 그것도 무시해야 되는 거야. 봐라, 내용이 행정규칙 아니냐, 재량준칙이다, 그건 법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머머, 법률의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법이 아니라고 말하면, 법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은 법률이잖아. 법률로 만들었는데도 법이 아니라고 말하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 그지? 그래서 타협을 한 거야. 대법원이 여기서 입장을 딱 정리합니다. 대통령령 법 맞습니다. 법규명령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여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은 그래, 법이 아닐 수 있지. 근데 총리령이나 부령,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이 등장을 하니까 법이 아니라고 봐버렸고, 시행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등장하니까 법이라고 봐버렸어요. 시행령도 시행규칙도 둘 다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법규명령의 형식인데, 그런데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해버린 거예요.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인정을 하려면 둘 다 인정하고, 인정을 하지 말려면 둘 다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근데 2007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자 사건이라는 곳에서 판례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저 앞에 거를, 그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인강. 그 여러분 잘해야 돼. 오늘 나랑 회식하고 이제 잘합시다. 알겠지? 그 저기 위에 20시간씩 더 이쪽 차별받잖아. 인공 다 보고 있는데. 저기구나. 저기가 아니라 카메라가 두 개여가지고 네, 위에 천장에 붙어있는 카메라. 저기 신림동은 천장 카메라로 많이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자꾸 위를 쳐다보게. 실강으로 오십시오. 네, 실강으로 오십시오. 네. 왜냐면 인강은 앞에 쪽에 구제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치? 봤지? 네. 들어가 있고, 원래부터 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인강 듣는 분들 중에서 여기를 듣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를 이미 다 공부를 한 거야. 다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가 되게 너무 쉬워 보여. 너무 쉬워 보여. 그냥 살붙이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거든. 원래 여러분들도 그 단계예요. 원래 정상적이면 그 단계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좋은 시간을 좀 가져보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야. 심각한 거 좀 느껴져? 느껴야 돼. 저 잔소리꾼 새끼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
심각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왜 이번 수업이 내가 이렇게 힘든지, 내가 보면 첫날 이번 수업이 너무 분위기가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수업이 왜 힘든지 나 밑에서 얘기 듣고 왔어. 1월이어서 그렇대. 매년 1월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대. 난 몰랐지. 에? 원래 1월에 이렇대. 그래서 내가 그럼 전투병력은 언제 투입되나? 그러니까 전투병력은 한 3, 4개월 뒤에 투입된 원래 그 시즌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는 거야. 아, 그럼 됐고, 그럼 난 이 인원을 전투병으로 쓸란다. 그랬지. 전투할 줄 알지? 뭐 총 쏘는 거 말고 이제 이걸로 하자고. 전투. 총 언제까지 쏠 거야? 총 그만 쏩시다. 총은 군대에서 쏠 만큼 쐈잖아. 그치? 많이 쐈잖아. 그냥 옆에 툭 해놓고 연사 바바바바바 그리고 뭐 한 대 맞고 막 이런 짓도 하고 다 해봤잖아. 그치?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령하고 부령 총리령하고 차별을 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이게 근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내가 왜 그랬었는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걔네들이 입장 발표를 뭘로 하겠어? 판결문으로 하겠지. 판결문으로 할 텐데 아직도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설명이 없어요. 왜? 설명할 근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내가 대법원 대신에 근거 한번 만들어줄까? 만들어줄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총리령, 부령하고 대통령령을 차별했죠.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하고 제정하는 데 있어 절차에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국무회의를 통과하냐 통과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대통령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돼요. 그게. 그런 좀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여러분 국무총리하고 각 부장관들이 걔네들이 우리가 선출한 사람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이잖아. 별거 아니야. 그런데 대통령은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뽑은 것 중에서 제일 잘 뽑은 거잖아요. 이번에 여기 비트코인 없죠? 네. 그거 하면 여기 안 있지. 그치? 예. 예. 뭐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견해 대립이 있죠. 견해 대립이 있긴 한데, 물론 이제 그런 시장이 어떤 하나의, 뭐 누구의 말로는 뭐 그게 창조 경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의 정말 선견지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폐해도 있잖아요. 폐해도 있기 때문에 거기 작전 세력도 들어가 있고, 진짜 돈이 필요해서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번 돈, 20년, 30년 번 돈 다 날린 사람들 너무 많고, 그 사람들 어떡할 겁니까? 아직까지 사고가 안 터졌을 뿐이지, 자살하고 이런 소동 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당연히 저는, 우리 경제학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 시장에 다 맡길 거야? 아니면 정부가 개입할 거야? 정부가 너무 개입해도 안 되지만, 시장에 다 맡겨도 안 되는 거잖아.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같이 논의해서 제도를 하나씩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규율할 법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인 거잖아, 그렇지? 그것 빼고는 문재인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불 지른 거 아니잖아, 그렇지? 뭐 어저께도 불났나? 나 요즘 뉴스 또 며칠 못 봤어.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진짜 수업하는 시간 빼고 일. 눈을 감았다 뜨면 괴로워. 내가 왜 눈을 떴을까? 이대로 그냥 죽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심지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두드려 맞는 꿈 꿨어, 어저께. 잠깐 눈을 감았는데 진짜 문재인이 나타났어. 문재인 주변 사람들은 좀 알아. 근데 문재인은 몰라. 나 문재인은 모르거든. 근데 문재인 직접 넣어서 막 날 두드려 패는 거야. 근데 형님이니까 어떻게 내가 뭐 할 수도 없고 그냥 맞았지. 근데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고. 근데 말도 안 계속 때려. 그래서 뭐지? 오늘 뉴스에 뭐 하려고 하지? 뭐지? 막 얼마나 사람이 삶이 팍팍하고 괴로우면 그러겠습니까? 너무 힘들어 진짜. 근데 이런 놈도 살잖아.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래도 살지 않습니까? 좀 위안을 좀 받으시고, 응? 그래서 뭐예요? 대통령은 총리령, 부령이랑 달리 뭘 갖고 있어요?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잖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드는 대통령령은 총령 부령과 좀 차별을 할 이유가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던진 논거는 막 던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막 던진 것 같아? 진짜 그렇게 없어 보이나? 네, 당연히 여기에 대한 비판이 들어오면 저도 방어하기 힘들어요. 방어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재판 연구관 연구 다 그 과정 다 절차 밟고 대법원에서 내가 왜 그랬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 안 할 걸로 보입니다. 대법관 할아버지들이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내가 한번 그렇다면 그런 거지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어서 결국은 대통령령하고 총령부령을 지금 차별을 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 행정입법의 역사예요. 처음에 훈령 같은 걸로 만들었다 무시당하고 부령으로 만들었다 또 무시당하고 그래서 결국 대통령령까지 만들었는데 거기서 타협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내용 보시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의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내용은 사무처리 기준이야. 불일치하죠.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면 언제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방향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학설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는지 넘어가 볼까요? 법규명령설 형식을 중시하자. 야, 헌법이 인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법이 아니다 라고 보면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이거는 행정규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절차를 밟게 돼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법제처 심사를 받습니다. 법제처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똑똑한 공무원은 다 법제처에 있습니다. 바깥쪽은 전 인정 안 합니다. 바깥쪽에 법무부도 인정 안 합니다. 법을 전혀 모릅니다. 법무부는. 진짜 인정할 만한 사람들은 법제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장 출신 교수님 이러면 무조건 인정해야 됩니다. 엄청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엄청 균형 딱 잘 잡혀 있는 사람인 겁니다. 법제처 거쳐요.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 때 그쪽에서 다 통과시켜야지 나가는 거예요. 근데 행정규칙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만드는 거거든요. 막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행정부 조직 내부에 있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저 인정 안 합니다. 워낙 사고 많이 치고 워낙 무식한 짓 많이 하고 돌아다녀갖고 사고 엄청 칩니다. 공부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합격한 다음에 공부를 안 해. 공무원도 공부 안 하고 그 다음에 사자 다는 애들도 공부 안 하고 합격한 다음에 그걸로 끝이야. 10년 전 지식이 지금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써먹을 데가 없어요. 써먹을 데가. 법제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여기를 통과했다는 것은 인정할 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규명령의 형식이라는 거 하고 행정규칙의 형식이라는 건 분명히 구별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규칙설. 야, 잘 생각해봐. 너 이거 재량준칙 아니냐? 법률에서 재량권 줬어. 그때 법률에서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렇게 다 정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행정청이 행동을 할 때 그 상황 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아웃라인만 잡아준 거라. 근데 그 재량권을 여기서 이러면 A면 1월, B면 2월, C면 3월 이렇게 다 잘라버리게 되면 행정이 경직화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운영함에 있어서의 어떤 탄력성,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야.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재량권을 준 건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이거지. 이 말도 맞아요. 이 말이 왜 맞는지 아세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한테 문제 엄청 나오는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시행령이라고 하게 되면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한다고 했지. 인정한다고 했지. 차별했다고 했지. 그랬을 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관에 공중위생관리법과 청소년보호법을 동시 적용받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여관에 고등학교 애들이 여자애 남자애 둘이 와서 혼숙을 한 거야. 뭐 이유는 뻔하지.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 여관이 숙박업소가 위반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한 건데 거기서 1,000만 원 이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어요. 이런 짓 하면. 근데 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이러면 얼마 300만 원, 이러면 500만 원, 이러면 7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 근데 시행령이라고 시행령. 그럼 그건 뭐야? 법규명령이야, 행정규칙이야? 법규명령이지. 판례식으로 치게 되면.
그럼 그거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만약에 얘가 이러면 만약에 300만 원이다. 그럼 그거대로 해야 된다면 300만 원 부과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봤어요. 판례가. 이거를 최고한도액이다. 이렇게 봐버렸다고요. 최고한도액이다. 거기에 3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야. 5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야. 시행령에서 300만 원 한다. 500만 원 한다. 이렇게 일의적으로 규정돼 있었어요. 근데 그건 써있기론 그렇게 써있어도 3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700만 원 이하로 해석해야 된다. 라고 대법원이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경직화되는 문제도 있겠지. 헌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반되면 어떻게 되죠? 시행령 법이라고 인정해버렸잖아. 우리가 시행규칙처럼 무시를 해버렸으면 또 몰라. 인정을 해버렸는데 법규명령으로. 그럼 뭘 적용을 시켜야 돼? 하위법을 적용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근데 법률에서 재량권 줬는데 밑에 있는 하위법에 재량권 없앴잖아. 지금 재량권이 뭐가 있어? A 위반이면 300, B 위반이면 500. 재량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러면 상위법에서 재량권을 부여한 취지에 반하잖아요. 반하게 되면 이건 상위법 위반으로 위법 무효예요. 무슨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얘를 존중하려고 한 거야. 근데 얘의 존중을 너무 해주잖아? 거기 써있는 그대로 하는 걸로까지 존중을 해줘 버리게 되면 얘는 사망한다고요. 알겠어요? 사망한다고. 여기까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 친구를 사랑했다면 이 친구를 혼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건 최고 한도액으로 만들어졌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 한도액으로 해석하겠다. 네 실수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 친구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죽이게 돼 있다고요. 법적으로 무효가 돼버린다고요. 내부적 구속력조차 없어진다고요. 법규명령이라고 외부적 구속력까지 인정시키겠다 피고 들어가면 죽어버린다고 애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사건에서 법규명령으로 시행령까지 인정은 하되 최고한도액으로 인정을 했어요. 뭐랑 연결을 생각해봐. 여기에 있는 행정의 경직화. 법률에서 재량권을 부여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냐 이겁니다. 그 재량권을 부여한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상황을 발생시키면 상위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 다음 수권여부 기준설이라는 게 있지. 이거는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아야 법규명령인 거고 위임을 받지 않으면 법규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알아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 이걸 봐봐.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었죠. 여기에 이 위임명령, 제가 아까 설명하기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건 권리의 의무를 정하는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권리 의무는 원래 국회가 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네가 이 부분까지 정해도 된다라고 위임을 해줘야만 정할 수가 있는 거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75조 95조의 위임명령 부분에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는 말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권리 의무라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거 생각해봐. 집행명령. 이 친구는 진짜 A4 용지 그냥 이런 식이라니까. 그냥 진짜 기술적 사항만 정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재량준칙이라는 게 이게 기술적 사항입니까? 기술적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재량권 행사를 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고, 이것이 간접적으로는 권리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요. 직접적으로 미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집행을 함으로써 상대방한테 3개월 나갈게 6개월 나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간접적으로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순수 기술적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 친구를 잡아낸다면 여기와 여기 중에 이쪽이라고 주소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이라고 주소를 이건 절대 아니니까 이쪽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거라고 딱 못 박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75조 95조에서는요 위임이 있을 때, 수권이 있을 때만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돼요? 이쪽은 아니다, 이쪽이다. 이쪽인데 여기에는 그러면 법규명령 권리 의무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사무처리 기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야.
어쨌든 어느 쪽이든 간에 법규명령으로 외부적 구속력 인정을 받고 싶으면 위임을 갖고 오라는 거야. 알겠어요? 위임을 갖고 오라고. 국회가 너보고 만들어도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래야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게 수권여부 기준설인 거예요. 위임이 있으면, 수권이 있으면 법규명령이고, 위임이 없으면, 수권이 없으면 법규명령이 아니라는 거지. 어느 입장이 가장 타당하겠어요? 수권여부 기준설의 입장이 가장 타당합니다. 예, 판례 보시게 되면 형식이 시행령인지 시행규칙인지를 차별을 해가지고 시행령에 대해서는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서 결국은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라고 했죠, 제가. 불령이라고 안 했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총리령과 불령 두 가지가 포함되는 거잖아. 그렇죠? 예, 총리령도 포함되는 거라고요. 총리령 형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재량준칙은 판례는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국회의를 통과한다, 아니면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에게는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예, 어떻게 보면 좀 구차하고요. 그래서 차별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법규명령설 판례 입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임입법의 취지에 따라 위임입법은 어디 있어? 75조. 근데 요거 넘어간다고 했지? 포괄적 위임금전칙 1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얘네들은 달리 볼 이유가 없어요. 달리 볼 이유가 없으니까 시행령 부분뿐만 아니라 시행규칙 부분도 똑같이 취급을 한다면 이쪽도 수권이 있으면 그럼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판례 입장 정확히 기억하세요. 판례 입장 차별한다. 양쪽 차별한다.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식으로 치게 되면 시행령으로 제정된 경우, 시행규칙으로 제정된 경우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법규명령을 볼까, 행정규칙으로 볼까에 따라서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법률에서 재량권을 줬는데 재량준칙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 항상 주다. 근데 이거밖에 문제 안 나와. 항상 재량준칙 이게 주가 될 겁니다. 법규명령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는 하위법이죠. 상위법으로서의 법률이 있고 하위법으로서의 법규명령이 있으면 우리는 어느 법을 적용시킨다? 하위법을 적용시킨다. 그렇겠죠? 그러면 하위법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만약 여기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그대로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대로만. 가중감경 규정은 우선 생각하지 마시고 일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위반되면 바로 위법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맞죠? A 사유가 발생하면 1개월 한다라고 돼 있어. 근데 3개월 했어. 3개월 영업정지 했어. 근데 이게 법규명령이라면 그러면 법이잖아. 법에 위반된 행위, 이거 재판규범성 인정되잖아. 위반되면 바로 위법 끝. 이렇게 간다고. 바로 위법 끝. 행정규칙으로 보게 되면 법은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지. 법률, 지금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이걸 행정규칙으로 위에 있는 행정규칙설처럼 보게 되면 행정규칙설처럼 내용이 행정규칙인데 이게 어떻게 법이야?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은 법은 한 개밖에 없다. 법률밖에 없잖아. 법률밖에. 밑에 게 법이 아니니까. 그럼 법률은 재량권 주고 있잖아. 재량권 주고 있으니까 여기에 위반된다고 그것만 갖고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죠. 법이 아니라니까. 법이 아니면 그걸 위반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죠? 그거 갖고 위법이라 말할 수는 없겠지. 그럼 뭘로 들어가는 거야? 자기구속 원칙과 같은 재량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거라고. 재량의 하자 여부를. 오케이?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앞에까지 잘 왔는데 행정입법이 제일 쉬운 건데 행정입법에서 많이 힘들어해. 사람마다 어려운 부분이 좀씩 달라. 그리고 난 이거 하나 믿고 세상 사는 사람이야.
무조건 위기는 기회야. 그건 있잖아요.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은 쪽이면 그게 알아서 생산을 해낼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방치하게 돼. 방치하게 되면 생각만큼의 효과가 안 나와. 근데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봐야 되거든. 스타일상 그러면 그쪽에 효과가 훨씬 잘 나와. 잘하고 있어 지금. 남은 20분 동안 저에게 더 큰 위기감을 주셔야 돼요. 아이씨 하도 모르겠다 막 이런 표정을. 아따 이제 표정도 아주 그냥 진짜 그냥 에이 그 괜찮아. 왜 얘도 그랬어. 처음에 표정 계속 안 좋았어. 지금 봐 항상 웃어. 왜 또 얼굴 또 굳힌다. 또 웃는다니까. 왜 우는지 알아? 사람이 이제 나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문제 풀면 풀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거든. 마음이 편해지면 당연히 만면에 미소가 띄어요. 당연한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좀 뭔가 끝이 안 보인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가만히 있기야. 그냥 무던히 따라가기. 그러면 끝나. 알겠죠? 봅시다. 이게 행정규칙이냐 법규명령이냐 따라서 그것을 만약에 위반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준수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준수했다. 나눌게. 지금 재량준칙이에요. 재량준칙인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든 아니면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이든 이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지금 우리가 두 개 봤잖아. 두 개를 봤는데 어쨌든 뒤쪽이 지금 내용이 행정규칙이잖아.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내용 이거 기본이 뭐라고? 재량준칙이라고. 재량준칙. 응? 그러면 이쪽에서도 뭐 외부 법규성설, 준법규성설 이렇게 봐가지고 이거 법규명령이라고 본 사람들도 있었잖아. 여기에서는요. 뭐 수권여부 기준설 이런 것도 있지만 법규명령설 이렇게 들어가도 법규명령인 거잖아. 뭐 판례에 따르면 얘가 시행령이야 시행규칙이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야 지금. 모르겠는 거야. 재량준칙 깔았어. 그냥 이렇게 깔았다고. 이렇게 깔았어. 앞에 형식이 법규명령이야 행정규칙이야 아무 상관없어. 어쨌든 그놈아가 누구냐고. 누구냐 너. 얘가 법규명령이면, 얘가 행정규칙이면. 왜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지 알아? 판례에 따라서 시행령이면 그렇고 시행규칙이면 그렇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에 학설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요. 학설 문제가. 그것도 보통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막 저런 대도 않는 학설들 막 소수설 제시하고 나서 이에 따르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생각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야. 판례만 가지고 딱 고정시켜놓고 기억해버리면 그런 문제 지금 풀 수가 없어요. 처음에 좀 고생스러워도 머리 쓰세요. 알겠어요? 머리 쓰세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법규명령 인정이 되면 행정규칙으로 전락해버리면, 그 다음 법규명령으로 인정이 되면, 그리고 행정규칙일 때 행정규칙으로 재량준칙을 봐버렸을 때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위반하면 그건 바로 위법이지. 법이니까. 그치? 이게 하위법이고 이거 적용하고 1개월 하라고 했는데 3개월 했으면 당연히 법에 위반되는 거지. 위법이에요. 끝. 간단합니다. 준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법이잖아. 족법이지. 할 말이 없네. 문제는 얘를 행정규칙으로 볼 때야. 행정규칙으로 볼 때. 행정규칙으로 봤다? 그러면 이거 위반만 가지고 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지. 법이 아니니까. 뭐 위법이 다른 이유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갖고 바로 위법이라고 이렇게 연결할 수는 없어요. 단정할 수는 없어요. 행정규칙을 잘 준수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적법이라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건 있잖아. 앞에 어쨌든 재량준칙은 있었지 않니? 이게 지금 행정규칙이야.
법이 아닙니다. 어쨌든 매뉴얼은 있는 거야. 매뉴얼은 있고 이것대로 행동을 했지 않았겠니? 이거죠. 예, 이거대로 다 합니다. 행정처도 공무원도. 이거 안 따르면 지가 징계당해. 그러니까 누구나 따라가거든요. 안 따르면 그건 뭐 이게 정말 용가리 통뼈고 행정처분이 나온 거야. 이건 무슨 행정처분? 재량처분이지. 재량권 행사를 해서 이런 내용의 행정처분을 한 거야.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야. 여기를 보래요. 판례말은. 여기를 지켜보래요. 이 친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 등 보통은 뭐야? 불문법 원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 에 위반되는지를 보라고. 어쨌든 지들끼리 내부적으로 만든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건데 그 매뉴얼의 내용에 뭐 문제가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야. 봤는데 여기 문제가 있잖아. 문제가 마이너스, 위법이 있어.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된 위법이 있지. 그러면 그것대로 한 내용의 행동 얘도 당연히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치? 여기를 지켜보지 말고 여기를 지켜보라는 거야. 여기를. 이거대로 행동을 했을 거니까. 그러면 이 매뉴얼이 잘못되어 있는지 보고 그게 잘못되었다면 그대로 한 이 행동도 잘못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니까 고래 처리하라. 언제? 위반했을 때. 행정규칙일 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준수했어. 준수. 그 매뉴얼에 써있는 그대로였어요. 매뉴얼에 써있는. 잠깐만요. 나 지금 이거 거꾸로 했지. 위반 준수. 다시 내려야 돼? 왜 고개 끄덕였어? 난 너무 요번에 호응이 좋아가지고 내가 지금 위반이 위쪽인지 모르고 위반 준수가 준수했어요. 준수. 이거 이렇게 할까? 해도 돼? 이상한 표정도 짓고 있어. 다시 쓸게. 매뉴얼대로 행동한 건 이쪽이잖아. 지금 매뉴얼대로. 매뉴얼대로 한 거 이쪽이잖아. 내가 평소에 준수를 위에다가 써갖고 나 습관적으로 이렇게 쓴 거야. 습관적으로. 다시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앞에 재량준칙이 있죠. 행정규칙입니다. 재량준칙이 있죠. 재량준칙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이 나왔잖아. 이 방식대로 해갖고 나왔어. 재량처분이지. 재량처분입니다. 이렇게 있죠. 그럼 뭘 보라고? 이게 행정법의 일반 원칙 같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상위법 위반 여부를 보라고요. 상위법 위반 여부. 보통은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이렇게 일반 원칙에 위반되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위법이면 이쪽도 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면 위에는 어떻게 돼요? 위반했어. 1개월에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3개월에 영업정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위반만 가지고 바로 위법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건 아니겠지. 이거 살짝 바꿨는데 당황들 하고 있어 지금. 당황하지 마. 알겠어요? 네, 그래. 그럼 여기서 얘는 어떻게 여기서는 자기구속원칙 위반 여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되는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거라고. 재량준칙이니까 거기 써있는 대로 뭐가 만들어지겠어? 당연히 선례가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만들어지면 자기구속원칙에 위반된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 이거는 뭐에도 마찬가지인 거다. 형식이 법규명령이어도 행정규칙이어도 마찬가지인 거고 뭘 보는 거야? 얘네들 재량준칙일 때 준수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저 문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요. 됐고 그 다음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을 보겠습니다. 와, 이건 또 뭐니? 아니, 내용이 행정규칙이면 조금 더 큰 그릇으로 법규명령으로 담을 수도 있겠는데 내용이 권리 의무를 정하는 법규명령이야. 근데 그거를 뭐예요? 강호동을 티코에다가 태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야 지금? 그치? 내용이 법규명령 법으로 정할 문제인데 이거를 뭐 훈령 예교 막 요딴 데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잖아 지금. 이러면 어떻게 될까? 우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장난도 치십니다 교수님들이.
문제에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의 법규성을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장난도 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얘는 절대 혼자서 아무 의미를 못 가져요. 못 갖습니다. 왜? 생긴 게 행정규칙이잖아요. 그렇죠? 생긴 게 행정규칙이에요. 얘는 이런 거야. 어떤 거냐면 이게 법률이야. 응? 이게 법률입니다. 근데 법률에서 뭐냐면 이 부분을 권리 의무에 대한 내용이에요. 권리 의무를 정하고 있는 내용의 법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정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만들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보복부 장관한테 만들라고 얘한테 수권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정해서 맞춰 넣는 겁니다. 정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위로 올려서 여기다가 끼워 넣어. 이렇게 끼워 넣어. 이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안 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봐. 우선 처음부터 가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저 빗금의 내용에 대해서 말이에요. 법률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표현 나오면 그게 위임이 된 거야. 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거든. 보건복지부 0으로 정한다. 대통령 0으로 정한다. 국무총리 0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보건복지부 0으로 정한다라고 안 돼 있고 무슨 말? 재정 형식을 지정을 안 해줬어요.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행정입법을 그걸 안 얘기해 줬어. 안 얘기하고 그냥 누가 해라라고만 얘기한 거야. 누가 해라. 그 재정 주체만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럼 저 보건복지부 장관은 뭘로 할 수도 있고 뭘로 할 수도 있어요. 법규명령의 형식 중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지. 부령. 보건복지 부령. 그걸로 만들 수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행정규칙 형식으로 뭐 훈령, 예교, 고시, 통첩, 지침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겠지. 그건 뭐 그냥 자유롭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만들까? 저렇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위임하면 쟤는 뭘로 만들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숙제를 제출하시오 라고 하면 그 손으로 써올 수도 있겠지. 네. 타이핑을 쳐올 수도 있겠지. 예, PPT를 만들어 올 수도 있겠지. 예.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보겠어요? PPT를 만들어 올 거예요? 그냥 손으로 써올 거야? 그죠? 그러면 안 해올 거지. 타이핑을 쳐올 거야? 알았어. 그럼 손 빼고 타이핑하고 PPT로 만들어라 하면은 타이핑 쳐오겠지? 그래, 알았어. 그거야. 쟤네들도 다 똑같아 생각이. 저거 법규명령의 불령의 형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절차가 엄격하잖아. 또 저거 만들면 전부 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가 갖고 또 검토 맡아야 되거든. 이렇게 해도 될까요? 막 이거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겁나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그냥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들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100% 그랬어요. 법률에서 이렇게 누가 만든다라고 위임을 했잖아.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었어. 그냥 다 행정규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사태가 만들어져. 알겠어요? 행규법규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야. 보통 그렇게 만들어져. 아니 이거를 분명히 내용이 권리의무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잖아. 법률에서. 지금 지가 만들고 정하고 싶은 게 권리의무 내용이야. 법규명령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얘가 보건복지부 0으로 정해주면 법규야.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해준다고.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행규법규의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말고 이건 어떨까? 이거는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똑같이 이것도 고시야. 훈령, 예규, 고시, 통첩, 지침, 명령, 지시, 각서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고시라는 행정규칙 형식이에요. 얘도 그래요. 얘도 고시야. 둘은 같아야 달라요. 이걸 질문한 거야.
왼쪽은 위임이 없고 오른쪽은 위임이 있잖아. 알겠어요? 왼쪽은 위임이 없죠. 위임이 없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것도 꼴랑고시로 국민들의 권리임에 대한 내용을 지 마음대로 막 정한. 지가 국회의원인 줄 알고 막 혼자 299대 1 막 할 수 있다고 막 믿고 막 정. 그럼 저거 법이에요? 처분이 없지. 장난하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개무시.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위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행규 법규를 우리가 굳이 뭐라 부르냐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불러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위에가 상위 법령이 있지. 저 상위 법령의 내용을 지금 얘가 만들어서 보충해 주는 거예요. 끼워 넣어 주는 거라고. 이름이 뭐라고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알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 입장은 이런 식입니다. 이 수권 법령과 결합을 시켜. 얘하고 결합을 이렇게 시키겠다는 뜻이야. 이렇게 시키겠다는 뜻이야.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이 안으로 흡수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 친구를 법규명령의 효력을 인정을 해버립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얘는 결국 이 안에 들어가 살 거예요. 들어가 살 거기 때문에 이 법률의 그 위용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수권 법령과 결합해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뭐라고? 법규명령이라고? 아니라고. 법규명령이라고 한 적 없어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고요. 얘가 법률은 아니니까 법률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이 안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얘도 역시 외부적 구속력은 미쳐낼 거 아닙니까? 얘랑 같이.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효력을 갖는다. 먼저 첫 번째, 행규법규 그 자체로서의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위임이 있어야 되고 그 위임 법령, 수권 법령하고 결합해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거라고. 효력을 갖는 거야. 알겠어요? 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시나 훈령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내용이 권리임에 대한 사항이에요. 내용이.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어떤 상황이냐면 그 보건복지부 고시로 나왔던 제일 유명한 사건, 제일 문제 많이 나오는 게 2003년도에 있었던 한국 릴리 제약 주식회사 사건이 있고 2006년도에 있었던 한미약품 사건이 있어요. 거기서 예를 들어 이거 생각해봐요. 하나의 어떤 A라는 약이 있어요. 제약회사에 약이 있어요. 근데 이 약을 병원에다가 내가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에서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지급을 받아요. 지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 약으로 처방을 내리고 했을 때 그걸 갖고 나한테 어떤 조제를 하고 치료를 하고 했을 때 내가 병원비 내는 게 금액이 커지겠어, 작아지겠어요? 국가 지원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렇죠? 병원은 나한테 요만큼만 받으면 되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한테 받으면 되는 거야. 건강보험공단한테. 그렇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이렇게 요양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약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이 약을 잘 팔 수 있겠어, 없겠어요? 더 잘 팔리겠죠.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병원들은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구입하려고 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4명의 주체가 지금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돈 줘야 되는 사람, 건강보험공단.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치료받는 우리 같은 보험 가입자들, 국민들, 그리고 약 팔아먹는 제약회사, 그리고 요양급여 직접 받는 의료기관. 이 4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권리의무의 규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건복지부 고시였어요. 이 약품 A라는 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얼마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해버린 거거든. 이거 내용이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 맞아요? 이게 사무처리 기준이야?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이야?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이잖아. 그렇죠? 의료기관은 얘한테 건강보험에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돈을 줘야 되는 의무가 인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그에 따라서 병원한테 내야 되는 비용이 드는 거고 비용이 적게 드는 거고요. 권리의 의무를 정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입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업무의 성질상 전문적인 기술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약마다 얼마까지 주는 것이 맞는지를 국회가 어떻게 알아? 그치? 모르죠. 그건 누가 알아? 행정부가 알아. 보건복지부 쪽에서 알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누구누구가 정한다. 이렇게 뭐예요? 재정 주체만 지정해서 내려보낸단 말이야. 이렇게 내려보내면 걔네들이 보건복지부고시 같은 거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한다. 이 위에 있는 놈이 말이에요. 이 위에 있는 놈이 법률이면 이게 법률이면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불러요. 이 위에 있는 놈이 법규명령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게 법규명령이면 상위 법령이면 다 되는 거라니까. 법규명령이면 이런 걸 우리가 법규명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불러요. 법률하고 법규명령을 합치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법령이라고 한다고 했죠. 법령. 법령은 법률하고 법규명령을 통칭 같이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걸 그냥 통칭 우리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음 페이지구나.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게 되면 100페이지. 숫자 좋네. 그치? 양가로 3번에 검토 한번 봐봐. 법규명령설 이게 통설 판례야.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와?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규칙.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규칙.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보게 되면 지금처럼 법규적 성질을 가지는 행정규칙 이렇게 돼. 그러면 또 어떤 것도 있어? 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 법규, 처분 있고 행정규칙, 법규명령 이렇게 있죠. 왼쪽은 뭐고 오른쪽은 뭐예요? 왼쪽이 실질이고 오른쪽이 형식입니다.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고 있는데 고시, 그치? 행정규칙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 법규명령의 실질을 갖는다고요. 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규명령입니까? 행정규칙입니까? 법규명령이죠. 그럼 밑에 같은 경우에는 처분적 성질을 가지는 법규명령. 그럼 형식은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법규명령이야. 근데 그게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야. 이게 실질. 그러면 이거는 처분입니까? 법규명령입니까? 이건 처분. 형식이 중요해, 실질이 중요해. 실질이 중요하죠? 그죠? 사람의 외모를 갖고 있다고 다 사람은 아니잖아. 사람같이 행동을 해야 사람이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야.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인인부린 이런 말. 사람이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면 사람. 여러분 생각할 때 메가바이트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을 몇 명을 죽였고 돈을 얼마를 갖다가 썼는데 지금 제주도에만 있는 것도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00억이야. 밖으로 빼낸 돈 엊그저께 뉴스 봤을 때 1000억짜리 또 있었고요. 다스에 또 있죠. 지금 한두 개가 아니야. 근데 그 얘가 회사를 다니면서 현대에서 일을 한 적이 없어. 내가 봤을 때 그걸 알아냈다는 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돈 빼돌리는 기술만 배운 거지 회사에서. 그리고 나와갖고 정치파에 나와서 그 장난 시작한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기술이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너무 오래 버텼잖아. 이렇게 오래 버틴 사람이 없어요. 전두환도 털렸는데 그건 아니거든. 걔는 시작부터 나쁜 의도로 악마. 알겠어요? 정말 승질나죠. 이 정도 되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걸 퇴출시켜야 돼. 이건 학교 졸업생으로 동문회에서 뺍니다. 이렇게 이 정도 해줘야죠. 이건 사람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정도 살았으면 지금쯤 자살해주는 게. 근데 그러면 돈 그렇게 막 했으면 뭐 행복하냐 본인은? 나 같으면 그거 맨날 불안해갖고 살겠습니까?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잖아. 그지? 아무리 그래도 술을 좋아하고 그런다고 해서 소주 100병 먹을 수 있어? 아니잖아.
뭐 짜장면 100그릇 먹나? 아니잖아. 그치? 그런 분들 보면 난 다 쓸데없다고 생각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공무원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권력하고요, 돈을요, 명예하고 이 세 개 중에 2개 이상을 가지면 사람은 무조건 죽어요. 그죠? 셋 중에 하나만 원하세요. 하나만. 권력, 명예, 돈. 뭘 원하시겠습니까? 전 돈으로 선택했습니다. 예. 뭘 또 고개를 끄덕여. 예. 너무 천박해 보이나? 좋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좋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돈은 아니겠죠.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들이. 그치? 거기서 돈을 모으려면 나쁜 짓을 좀 해줘야 되는데,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기술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술도 좀 있습니다. 네. 진짜 사용하지 않는 기술 되게 많이 있어요. 옛날에 경찰들 가르치면서 현직들한테 많은 거 배웠거든. 사기를 치고 안 잡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오, 되게 재밌는데 계속 얘기하세요. 이게 어디 소속인지 말 못합니다. 예. 사이버 소속이야. 사이버인데 맨 꼭대기 소속이야. 예. 그래서 사이버가 우리가 못 잡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절대 우리나라 경찰이 못 잡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 사기치고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술 하나 감사. 네, 이렇게 하나씩 모아놓은 거, 그죠? 네. 땅 보는 거, 네. 땅 가지고 장난쳐서 돈 버는 방법, 네. 이런 거. 네. 제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네. 언제 사용할 거냐? 강의 끝나고, 네. 강의 다 끝나고, 네, 나도 자유인이 됐을 때, 패스원의 노예 생활을 마칠 때쯤. 그때 이제 저도 준비하고 나가야죠. 장난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 재밌게 살아봐야죠. 여러분들도 나와서 60 뒤에는 재밌게 사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때까지 좀 안정 찾고 재밌게 살 수 있는 연금 확보하고, 예, 그렇게 하시고 나오셔야지. 나이 들어서 재밌게 사는 게 재밌게 사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재밌게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의미 없습니다. 친구들 보시면 그렇잖아. 아직은 뭐 그런 게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예. 젊었을 때 재밌게 산 친구들 치고 지금 재밌어하는 친구가 없어요. 예, 그냥 그때 재밌었던 걸로 다 끝난 거예요. 사람의 행복과 재미, 쾌락, 다 총량은 그대로 일치됩니다. 총량은 다 보존돼요. 너무 빨리 사용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법령보충자 행정규칙은 아까 법규 행교 때와 마찬가지로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법적 성질을 물어봐야 될 것인지 당연히 논란이 있겠지? 당연히 논란이 있어 보이네요. 행정규칙설. 얘는 열거 규정으로 보는 거예요. 아까 뭐 있었어? 시행령,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국회규칙, 이딴 것들 그걸로 끝! 이렇게 보는 거야. 어디 그 행정규칙 형식 나부랭이 가지고 와놓고 이걸 법규명령 인정을 해달래 이놈 새끼야.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깡막힌 새끼를 봤나. 사람이 이렇게 깡막히면 안 돼.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지. 그 다음 법규명령설. 이게 통설 판례야. 까면 안 돼 이건. 알겠지? 까면 안 돼.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혼자서 아니야. 절대. 혼자서 아니야. 독립하여? 아닙니다.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근데 얘는 그냥 법규성이 인정된다. 법규명령이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데 약간 좀 과해 보이긴 합니다. 예, 저는 판례 입장에 찬성. 이거를 독립해서 법규명령이 어디 갔어? 예, 얘를 법규명령이다. 딱 이렇게 말하긴 좀 그래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위헌무효설. 얘도 위에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감히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 감히 법규적 사항을 행정규칙 형식으로 만들었다고 헌법에 위반되는 거야. 얘 누구보다 더 세? 행정규칙설보다 더 센 거예요. 더 센 거야. 행정규칙설에 따르게 되면 그래도 내부적 구속력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행정규칙이니까. 근데 위헌무효설은 아예 없는 걸로 취급하자. 이렇게 보는 거야. 아예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해버리는 거고요. 교범구체와 행정규칙설, 이거는 문제가 나와봐야 이런 학설도 있다. 여기까지예요. 이거는 독일의 빌 판결이라고, 독일에도 한 개밖에 없는 사건인데 우리랑 좀 비교하기 좀 그래요. 왜냐하면
얘는 말입니다. 저것도 없었어요. 우선 우리 이거 비교해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행규 법규죠. 그래도 내용은 법규야.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위임도 있죠. 요 정도는 된 상태에서 그것도 혼자서가 아니라 위에 있는 친구하고 결합하여라고 했죠.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 정도 인정한다. 이 정도잖아. 근데 얘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가 행규야. 근데 위임도 없고 결합도 아니고 혼자서 법규명령.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원자력 발전소 사건이에요.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정도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못하겠냐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 독일 가서 하시든지, 이거 우리한테 먹히지도 않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문제 거의 안 나오고 규범구체와 행정규칙설의 주장이 있다. 뭐 이 정도로는 출제가 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판례 보시게 되면 노인복지사업 지침 행정규칙 형식이죠. 예.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행정규칙 형식입니다.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구체적 내용의 보충할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행정규칙 형식이 뭐라고? 행정규칙. 상위법령과 결합. 요게 포인트. 결합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을 하고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요 입장으로만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정도 더 기억을 해놓으시면은 어딨냐면 맨 끝에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에 이러한 법령 보충적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어요. 예, 실정법의 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법령 보충적 규칙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게 법이 돼버리게 되면 여기에 위반되면 위법이겠죠? 네, 법규명령으로 인정됐으니까 바로 위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뭘 봤냐? 행정입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명령하고 자치법규라는 게 있는데 그 명령에는 법규성이 인정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법규명령, 행정명령 이렇게 나눴어요. 예, 그러면서 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이라는 게 있고 집행명령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위임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법규 말고도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법규행규, 행규법규, 행규행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결국 결론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법규는 결론 한번 맺고 끝냅시다. 결론 한번 맺어봅시다. 얘는 법규명령이야? 그렇죠. 얘는 법규명령입니까? 수권 여부 기준설에 따르게 되면 그렇죠. 항상 수권이 있어요. 수권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지? 예, 그러니까 얘도 법규명령 인정. 판례는 어때? 여기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차별한 거야. 여기서. 그 다음 얘는 법규명령입니까? 그렇죠. 위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수권법령과 결합해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인정했죠. 이렇게 된 거야. 결국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법규명령이 1개, 행정규칙이 3개 이런 상황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검토를 하고 나니까 결론이 법규명령이 3개, 행정규칙이 1개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따라오면 충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처음 들으면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 처음 들으면 여기에 요거 잘 잡아놓고 형식이 어떤 게 법규명령 행정규칙이고 내용이 어떤 게 법규명령 행정규칙이고 요거 안 잡히면 시작도 못합니다. 요게 잡혀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순간 4개 중에 어느 쪽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 이게 파악이 돼야 될 거야. 왼쪽이 형식, 오른쪽이 실질. 한데 형식이 어떤 게 법규명령인지 어떤 게 행정규칙인지 모르면 주소를 못 찾아. 주소를 못 찾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느 쪽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어. 어디로 접근해 들어가고 내가 뭐를 골라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가장 기본은 뭐라고? 형식이 어떨 때 법규명령, 행정규칙. 내용이 어떨 때 법규명령, 행정규칙인지부터 이거 실패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예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잡아놓고 그 다음에 주소 잡으시고 주소 4개 1, 2, 3, 4 주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으로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고 1, 2, 3은 법규명령이고 4는 결국 행정규칙 끝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4까지도 심지어 법규명령을 보고 있다. 걔들 식으로 치게 되면 4개 다 법규명령이다.
헌재식으로 치게 되면 4개 다 법규명령이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요일에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업 끝나고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